우리 김정재 한국당 원내 대변인님 모시고 오늘 또 한국당의 깊숙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혼술에 술을 먹지 않고 나왔습니다. 네, 혼란한 지금 한국당 이야기 좀 네. 술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뭐 지금 포항 북구에 지역구도 가지고 계시고 총천도 다가와서 그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되고 지금 원내 대변인이시고 또 요즘 그 매스컴에 자주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신데 네. 그냥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네.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아니고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리얼미터 네. 조사를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 보면은 27일 날 리얼미터 발표한 거 보면은 42.1대 29.2. 네. 그 전에는 한때 그 한국당과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까지 갔다 이런 네.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은 거의 다시 40%대 29%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또 한기환 대표도 그 최근에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금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위에서 내려와서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21.2, 한기환 대표가 20.0. 물론 이것은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1등, 2등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지금 5개월 동안 줄곧 가장 높았다가 지금 이낙연 총리에게 밀렸단 말입니다. 이 원인을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그 먼저 이제 여론조사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에 관한 건데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출마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 참 아파요. 이게 이게 정말 아픈 거고 조금 올라가면 뭐 기쁘고 네. 근데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네.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당이 그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9%, 10% 이랬었거든요. 예, 두 자리 사기 어렵죠. 어떻게 30%까지 올라갔는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네,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근데 또 내려오는데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최근 한 2달 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면 언론에서 계속 국회 정상화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 한국당으로 돌렸습니다. 추경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하고 추경을 안 해주는 것도 한국당이다. 네. 그래서 경제를 망친 게 한국당이다.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갇혔습니다. 네. 그게 2달 동안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나오면 네. 국민들도 야 한국당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첫 번째 그런 원인도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계속해서 또 나온 게 뭐냐면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마치 경쟁해서 뭔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뉴스가 나왔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막말이다 또는 막행동이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서 그 엉덩이 춤춘 거 그런 것도 문제시 삼으면서 계속 나쁜 뉴스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해서 나오면서 지지율이 점점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제 생각으로는 함께 그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대표님하고 함께 동반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의 정치인으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지율에 정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너무나 희한하게도요. 진정성 있게 하는 거는 아십니다. 그렇죠. 아십니다. 그리고 가짜로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잠시는 저희가 당이 뭐 예를 들면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할 지언정 일정 시간 지나면은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저항하기도 하고 야당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정말 정책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일할 때 그렇다면 저는 지지율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지금 그래서 좀 내려간 거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만회를 해야겠다 생각보다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일을 제대로 하면 저절로 만회가 될 거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지지율이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부터 딱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이제 공천을 앞두고 근데 그때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였어요. 4년 전 8월에 대권 후보 1위가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연 1등이 25%, 24.7% 김무성 대표.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한 16%.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3등이에요. 13%.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반도 못 쫓아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데 연연해 하지 말자.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일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황교안 대표님을 제가 이거는 뭐 아부가 전혀 아니고 네. 가까이서 이렇게 뵈니까 음. 황교안 대표님 스타일이 허허허 웃어요 항상 많이 보면. 예. 그리고 지지율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고 그 공무원 하시다가 총리까지 하다가 이 당의 정치권 소위 말하면 여기가 이 뭐 투견장이라고 할 만큼 약육강식 네. 정말 여기 힘든 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을 한번 제대로 가게 해보겠다. 그 대한민국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야당 역할, 그 야당 역할을 중심에 서는 게 자유한국당 이래서 들어오셨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저는 결코 이 힘든 곳으로 들어올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분명하다면 황교안 대표도 좀 흔들리지 않고 저는 쭉 가시면 지지율은 그에 맞춰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 김무성 대표 사례도 들었지만은 과거 뭐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대세론을 타면서 뭐 대세론 탈 때마다 한 4년 동안 계속 지지율 1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그거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지율 바닥에서 2% 3% 시작해서 대통령 되기도 했고 한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지지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5개월 됐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 후보 선호도 대상에 간 게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동안 1위를 하다가 지금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2위가 됐다는 것은 본인에게 좀 본인에 대한 안티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단적인 예가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에서 일단 돌아와서 병행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공약 타깃으로 삼은 것이 청년과 여성이죠. 그런데 청년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깎아먹었어요. 그 스펙, 아들 스펙 이야기로. 그리고 아들 스펙 이야기로 그 청년층 깎아먹었고, 또 절묘하게 그 시점에 좀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여성 당원들의 그 춤 때문에 또 여성표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타깃으로 잡은 두 계층, 청년과 여성,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또 거기서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 아들 직접 이야기해서 실수를 했고, 또 하나는 여성 대회에서도 끝나고 나서 인사말을 하면서 아, 이거 참 좋은 공연인데 앞으로 더 준비해서 잘해다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좌파에 의해서 장악당해서 나쁜 뉴스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언론이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좋은 뉴스 거리를 주면 충분히 좋은 뉴스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국당 지금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호평하셨지만은 황교안 리스크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말도 나오죠. 제가 비주류 중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대로 가다가 황교안만 믿고 가다가 황교안이 나중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큰 게 걸려서 낙마를 하게 되면은 한국당 완전 허공에 붕 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다른 사람들도 나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오세훈도 나오고 뭐 김병준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저는 공감을 100% 합니다. 공감을 100% 하는 게 뭐든지 저희 보수 우파가 가장 지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는 건전한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만이 더 크게 파이도 확장이 되고 더 외연도 확장이 되고 또 우리가 뭐 향후에 소위 말하면 중도를 끌어올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도 외연 확장은 분명히 옳은 판단이신 것 같아요. 옳은 방향으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일도 없겠지만 제가 한더라도 당연히 저는 중도 외연 확장입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의 이런 폭주를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보수파 25%,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얻었던 24%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40% 이상을 얻어올라 그러면 어차피 중도에 대해서는 건전한 중도, 예전에 다 우리 우파를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끌어올려 그러면 외연을 확장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 당에서 가장 약한 게 청년, 여성, 약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논란이 됐던 실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적어도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 마디쯤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진실 뭡니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시는. 자, 네. 아드스펙 말은 아드스펙, 예. 네, 아드스펙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대학생들한테 사실 그 황교안 대표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 아들에서 진짜 인류 스펙은 아니죠. 인류 스펙도 아니고 예. 본인이 그야말로 노력을 해서 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넘어서서 고물장을 고물상을 했고 정말 어려운 소위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 서울대도 아니고 근데 중국대고 흑수저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 노력하면 땀을 흘리며 노력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긍정의 신념입니다. 예. 저도 그런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성이면서 경북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왜 안 돼? Why not?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다들 안 될 줄 알고 예, 경북 같은 그런 척박한 그 좀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동네에서 네.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한국당이라고 해도 여성 후보가 될까? 그것도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뺄도 그렇죠. 없는데 별다른 라인도 별다른 없고. 뭐 서울대도 아니고 뭐 핵심 친박도 아니고. 엄청나게 이쁘지도 예, 않고 어쨌든 근데 뭐냐면 신념이 있는 겁니다. 신념이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다른 정치인 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긍정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스펙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정말 수천만 원 들여서 외국 영어 연수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스펙을 안 쌓아도 평범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직장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본래 취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디 가서 자기 자식 자랑이나 뭐 그 와이프 남편 자랑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아들을 예로 든 겁니다. 평범한 아들 그냥 열심히 하는 아들이 예를 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맥락은 다 없어지고 점수가 약간 틀렸고 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황 대표가 아들 자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막 두들겨 팬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게 있으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더 많이 맞았어요. 예. 우리가 과공 비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만큼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가 더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프죠. 왠지 식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리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언론 탓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상대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과연 잘못됐을까?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면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도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여성 엉덩이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여성으로서. 아 그래요? 자. 상당히 할 말이 없었을 것 그 소식을 같은데. 듣고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당내에 여성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였고요. 각 그 지역마다 장기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장기 자랑을 하고 왔는지는 체크를 안 하죠 보통. 그냥 무슨 장기 자랑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장기 자랑 그럼 노래, 뭐 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여성 이제 당원들이 재밌게 한다고 총선 승리를 그 이제 바지를 벗으면서 물론 안에도 바지를 입었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엉덩이 춤을 춘 거죠. 그런데 여성 당원 엉덩이 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남성이 그렇게 하면 남성 당원 엉덩이 춤으로 나오나요? 저는 이런 엉덩이 춤에 대해서 여성이라고 젠더를 붙이는 거는 저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엉덩이 춤은 남자가 추든 여자가 추든 그냥 엉덩이 춤이에요. 근데 엉덩이 춤을 춘 게 만약에 정말 잘못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미풍양속을 정말 해쳤다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제 개인적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왜 국회 안 여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퍼져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소위 말하는 여성위원장이 주최하는 페스티벌이었고 아무리 날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몹시 저는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춤이 어땠느냐 저땠느냐 이런 식으로 또 여성이 이런 젠더 문제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요즘 지금 미투 운동이니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남녀를 차별하고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당에서 당 차원에서, 네, 당 네, 차원에서. 행사 주체가 좀 시기가 맞지 않았다. 저는 음. 그렇게 보고 이제 민감할 때 뭔가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땡큐입니다. 자기들은 경제도 어렵죠. 어디 탈출구도 없죠. 이런데 이런 게 하나 터져주면 하루 종일 우리 그 김술래 의원님 예전 5.18 발언 갖고 한 2달을 우려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면 하루 종일 그 뉴스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변명하는 게 아니라 시기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레임에 너무 갇히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부적절한 행동. 위원님 말씀드리니까 예.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뭐 욕을 먹든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하면은 지금 여권에서 계속 한국당 의원들에게 그 전에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네, 네. 무조건 소위 말하는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좀 친여적인 좌파라고 그럴 것 같은 친여적인 친정부적인 언론이 그걸 막 학대 재생산을 했고 이것도 그러면은 한교안 대표에게는 아들 자랑 프레임을 씌운 거죠. 아들 자랑 프레임 씌웠고 그렇죠. 프레임을 씌웠죠. 여성 그 당원에 대해서는 엮기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프레임을 씌워서 과도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이틀, 3일 계속 틀어댄다는 그러니까 언론을 것은 장악하고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일이었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한교안 대표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한교안 대표가 그 여대에 가서 강연을 해서 이렇게 그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대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악플이 달리고 있어요, SNS에. 왜 어떻게 달리냐면은 그 한교안 대표가 가서 그런 말 하는데 왜 그 웃고 박수 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악플이 막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말을 왜 듣고 있었냐?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는 킹크랩. 킹크랩 종류죠. 킹크랩 종류죠. 네, 그러니까는 네.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 부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대. 네, 그러니까 있죠. 악플을 네, 달고 네. 막 그러니까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한교안 대표의 그 아들 문제에 대한 악플뿐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에게까지 악플을 지금 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한교안 대표를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그 초청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한교안 대표 예. 또 초청해서 이야기 듣다가 자기들도 단체까지 네. 이렇게 또 악플에 시달리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다각적으로 겨냥을 해서 노려서 이렇게 프레임을 막 씌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저도 뭐 TV 토론 나가면 오로지 나경원 죽이기, 황교안 죽이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 가지고 뭐 기승전 황교안 때리기 죽이기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같이 동반하락하는 같이 그런 동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놈만 팬다는 거예요. 한 놈만. 한 그럼 놈만 같이 패는 떨어지는 거죠. 거예요. 네, 한 놈만 패면 되니까 황교안 대표만 무조건 두들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강연하면서 여러분 스펙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시면 좋겠지만 돈 없는데 빚내가면서 또 부모님의 나후의 노후생활의 돈까지 다 투자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다른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아들 같은 경우 영자신문 편집장도 하고 뭐 장애인 학생, 비장애인 학생 연결해주는 활동 여러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활동도 하시면서 그 돈 주고 하는 스펙 말고도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거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요즘 제일 마음 아픈 게요. 너무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혐오하게 하고 서로 총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자꾸 가르는 무조건 뭐 지금 남과 북이 또 갈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갈등 사회로 만드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할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론 조심하자입니다.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들을 향해서 더 조심하자. 프레임 씌우고 갈라치기 하고 예, 갈라치기 하는데 걸리지 진보 말자. 좌파 정권의 특장이죠, 갈라치기. 네네, 갈라치기입니다. 지금 그 남남
남북 문제 가지고 남남 갈라치기 하죠. 이념 갈라치기 인형 하죠. 갈라치기, 세대 그다음에 갈라치기 하죠. 예, 또 지역 갈라치기 지역 하죠. 갈라치기 하죠. 지역 갈라치면서 또 영남 갈라치기 하죠. 그렇죠. 영남에서도 PK, TK, PK, 또 공항 가지고 또 공항 가지고 갈라치기 하죠. 예. 그 영남 갈라치기는 곧 뭐냐면 보수 갈라치기거든요. 그렇죠. 보수 갈라치기 예, 하고 예. 갈라치기 계속 해나가는데 그 이제 프레임이나 그 갈라치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네. 안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겠지만은 지금 기성전, 한교안, 나경원 죽이기인데 네. 한교안, 나경원 투토 네. 이 투토 사이에 내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이것을 들은 것이 물론 이제 그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해서 가지고 온 거 그 합의 정신에 의해서 뭐 패스트 트랙 처리한다. 네. 그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네. 부결되는 의원총회장에 물론 저는 들어갔었겠지만 뭐 다 모든 의원님들 다 아시죠? 발언을 다 근데 기록하니까. 저도 그때 비공개했는데 들어갔다가 나온 의원을 만나서 들어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얻은 것도 없이 왜 우리가 물러서느냐, 여태가 장애투쟁한 거 뭐냐 하고 제일 먼저 반대 모서리를 낸 사람이 전혜경 대변인이라고 그러는데 1번 타자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혜경 대변인이 1번 타자고 그 다음에 17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교안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네.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이 됐고 네. 그래서 친항으로 분류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나경원 견제 아니냐. 한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또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면서 대중 정치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는 당차의 그 안에 내부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른다 해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전혀 아니라고 이거는 뭐 단언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일단 상황부터 상황부터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 제가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원내 대변인 이번 세 번째예요. 원내 대변인은 어떠냐? 의총에 들어가서 모든 의원님 다 발언을 기록해야죠. 깨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깨알 기록. 그중에서 추려서 예. 그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주죠. 브리핑을 해야 되고 네. 몇 명이 참석했고 무슨 발언을 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네. 오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날 협상해온 안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나가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는데요. 맨 처음에 내용에 대해서. 네, 첫 번째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한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관한 이 내용들을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한다. 이게 뭐냐? 합의 정, 뭐 3일 운동, 합의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3일 운동 정신도 아니고 5.18 정신, 다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싸웠냐면요. 계속해서 우리 합의안이 문구가 이랬습니다.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1번. 노,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노력한다. 그 다음에는 합의 두 번째가 합의 정신. 아니 세 번째가 세 번째가 합의 정신이고요. 정신이고. 세 번째가 합의 정신. 처음에는 노력한다. 그 다음에 합의를 뭐 두 번째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세 번째는 추상적인 거였어요. 합의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면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칙이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으니까. 그냥 세 번째 합의 정신으로 한다는 거. 이게 또 뭔 말이에요? 합의 정신은 원칙보다 더 후퇴한 더 거죠.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고는 뭐가 달려왔냐면 다른 것들이 많이 달려왔어요. 5.18 특별법, 그 다음에 원안위법, 뭐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군 식구들을 막 달고 온 거예요. 의원님들이 정말 화가 난 건 그거였어요. 아니 지금 합의 처리한다 이 문구만 확실히 하자는 건데 왜 군식구가 이렇게 많느냐 이제 이랬던 건데 나경원 대표요 이제서야 밝히는 거지만 나경원 대표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선거법을 좌절시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합의 처리한다 선거법을 좌절시키려고 그러면 정개특위가 6월까지 만료가 되는데 정개특위에 심상정 의원을 내려앉히고 정개특위를 막는 거였습니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6월달까지. 그래 버티면서 뭔가 민주당하고 이 내줄 건 내주면서 이 정개특위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소가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놓으니까 추인을 받아야 이게 합의가 되니까요. 내놨는데 의원님들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에 고소 고발을 50여 명이 당하면서 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선거법만큼은 합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질구질한 다른 항목은 왜 넣느냐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였어요. 그 중에 이제 1번 타자로 뭐 여러 의원님이 나가시죠. 전희경 의원도 나갔고 제가 뭐 굳이 이름을 밝히자면 유튜브니까 또 구체적인 의원님 이름은 그렇고요.
제가 유튜브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예, 홍일표 의원님이라든지 곽대원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 소위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다 탈당파 홍일표 의원님이셨을 거예요 아마. 탈당파도 계셨고요. 예. 소위 과거에 친이로 분류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연한 친박이라고 분류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전희경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친이 친박으로 분류했을 때 과연 어디에 해당되느냐. 지금은 자, 친황이죠. 자, 어쨌든 지금 친황이죠. 자,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해서 의원님들은 어디 친황, 친박, 친이로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 전희경 의원이 당 대변인을 맡은 거는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대변인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셔야지 대변인 만났다고 해서 친황이다. 제가 나경원 대표님 밑에서 원내 대변인 한다고 해서 친박 분류 이것도 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살리려고 우리 당이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조하에 흔들림 없이 당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열일 한 10여 명, 한 20여 명, 10여 명 넘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친황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요즘 최근에 뉴스 보니까 통전이라고 제가 속해 있는 통합과 전기라고 거기 통전이 뭐 친황이다 이런 뉴스 또 나왔더라고요.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박명호 사무총장 되는 바람에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황이 된 게 아니고요. 통전에 계신 분이 그냥 되신 거예요. 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 해석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의총장에서 뭐 친황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부 사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즘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황교안 대표가 김무성 대표하고 밀학설이 있다. 또는 뭐 친박을 내치려고 한다. 또는 뭐 그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뭐 이현승 그 비서실장이 예전에 김무성 대표 보좌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너무 조그만한 과거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대체로 능력 있는 의원님, 그 다음에 의지가 뭐 좀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의원님, 이런 의원님들마다 성격이 다른데 적재적소에 지금 다 배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오히려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은 언론발 줄 세우기를 저는 불가하다고 봐요. 언론에서. 언론은 그런 거 좋아하죠. 네, 언론은 좋아합니다. 언론은 뭐 개파 딱 나눠가지고 언론은 제일 도표 딱 만들고 언론 친항, 비항 이렇게 만들기 참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고요. 언론이 아무튼 우리가 싸움하는 거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구경, 기사거리 그다음 부부싸움, 뭐 다 나오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아파트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우리 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친황, 비황, 친박, 비박 줄 세우게 해가지고 이걸로 뉴스 도표 만들려는 그러니까 거예요. 댓글이가 없으면 댓글이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뭐 한국당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민주당도 다 같이 네, 이렇게 한다. 그쵸.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정개특위를 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정개특위를 가지고 오겠다. 아니요. 정개특위를 가져오겠다는 건 두 개 특위 아니고요. 중에 하나, 네. 사개특위, 정개특위 중에. 두 개 특위 중 일단은 심상정 의원이 하는 정개특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나경원 대표의 확고거든. 심상정 위원장 표 정개특위는 안 된다. 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개특위 가지고 맞디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꼭 의석수를 늘리고 싶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 하고 싶어서 연동형 하는 거죠. 비례대표를 하고. 국민 너거는 몰라도 된다. 너거는 알 필요 없다. 우리 의석 많아지니까. 그렇죠. 우리 의석 많아진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니까 나 대표님은 어쨌든 심상정 대표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무조건 심상정 의원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비를 끝까지 성사시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합의안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정개특위든 사개특위든 하나를 하나를 말하면 해고 통보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상정 해고하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쫓아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어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를 봤는데 민주당이 오늘도 이제 무섭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제2중대, 3중대, 4중대가 있었는데 2중대가 지금 반발하니까 겁나니까 이제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선거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 저희가 사개특위를 맡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소위입니다. 법안 소위. 법안 소위를 우리가 맡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위안의 법안 소위.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엄청난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끊임없이 나 대표님하고 황 대표님 그저께도 저희 호프 네. 갑자기 번개 호프를 저희랑 나 대표님이랑 나오시다가 황 대표님 만나서 갑자기 또 만나서 그 치맥하러 갔거든요. 치맥을 이틀 전인데 이제 하러 갔었는데 뭐 두 분이 굉장히 상의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면 우린 죽는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 남들이 어떻든지 분리를 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갈등을 만들게 하려고 하죠. 네, 그러나 이 프레임에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네.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또 언론이 앞장서서 줄세우기를 막 하고 하지만은 네.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투톱 갈등실도 있지만은 한승교 사무총장이 퇴임 퇴진한 거, 네. 그 사표 낸 거, 네. 그거 2주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도 건강 문제 때문으로 알았고 그 의원님도 건강 문제 네, 네. 때문에 그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그런데 최근에 그게 나왔죠. 한승교 전 사무총장이 한중진 의원과 통화하면서 뭐 황교안 대표가 좀 멀어질 것 같아서 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원래 황교안 대표가 한승교 사무총장을 발탁을 했는데 좀 네. 하다가 보니까는 손발이 안 맞았다 이 말이거든요. 아, 네, 안 봐줄 수 있죠. 그게 당내 분란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마다 성격이 다른데요. 한성교 총장님은 소위 뭐 원조 친박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돼서 수많은 의총을 통해서 의총은 문 닫고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네. 성품이 다 네. 드러나는데 한성교 총장님을 제가 지켜보면 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굽힘이 없습니다. 네. 절대 자기 주장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큰 며느리 자리예요. 그냥 도련님도 다 챙겨야 됩니다. 가식부도 그렇죠. 챙기고 네. 살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장을 하는 자리기보다는 살림을 해야 되고 누가 다 또 욕을 합니다. 뭘 잘했네 못했네 행사나 나고 나면 온통 잘했네보다는 잔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당대표하고 조율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성교 총장님께서 잘 수행을 하셨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마 당신께서 그 당신의 어떤 성품 그런 거하고 이 자리가 뭐 안 맞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네. 차이가 틀어졌다가 아니고 네. 틀어질 것 같아서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자기 주장을 계속 하시면 네. 총장님은 뭐 예를 들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저희가 행사를 그 장외투쟁을 하는데 갑자기 아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리랑.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막 신나게 힘을 보태서야 되는데 갑자기 아리랑이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아리랑을 이걸 했지? 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만약 그걸 총장님이 했다면 이것도 괜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총장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고요. 한성교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이런 큰 이런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시기에는 사선 의원으로서 참 힘들지 않았나 싶고 그렇다면은 당 대표님하고는 네. 아무래도 또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재 그 의원님 지금 상당히 바쁘시고 우리 촬영 시작하기 전에도 어디 통화를 하시면서 그 또 원내 대책 회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많이 듣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그 한교안 대표 아들 자랑 그리고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 춤의 진실 그러니까 이것은 프레임 씌우기다. 물론 잘못한 어느 부분에 빌미를 준 것도 있지만은 여건의 프레임 씌우기에 의해서 너무 부풀려졌다. 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막고 있다. 예, 그것으로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야단은 쳐주시되 너무 두들겨 패면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좀 죽지 않을 만큼 야단 쳐주시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 막말은 조심을 하겠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견제를 위한 강한 발언, 센 발언, 올바른 발언은 하겠습니다. 입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